지금 구간은 실적이 악화가 됐고 바닥 찍고 돌아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단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 내년에도 전기차 쪽은 성장은 한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신 2차 전지 섹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고 그 테슬라가 못 가니까 2차 전지도 못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2차 전지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첫 번째는 수급이 좀 꼬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황이 네. 원래는 증권사 예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가 실적 바닥 양극재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씩 방향 전환을 모색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10월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양극재가 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지난 MOM으로 지난달 대비로도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증권사 전망도 그렇고 지금 GM이나 포드나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내년도 성장의 전망을 약간 안 좋게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한다가 아니라 올해보다는 확실히 톤다운을 좀 시켜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양극재의 어떤 실적이 악화됐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리튬 가격, 소재 가격이거든요. 근데 소재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차 전지 주식들이 눌린 데다가 한 번 더 눌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실적이 3분기 바닥이고 4분기 내년 1분기 되면서 돌아설 거라고 기대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좀 늘어지겠는데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로 상당히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현금으로만 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대출을 그렇죠. 끼고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분들은 잔고가 담보 비율이라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꼬이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저런 것들이 계속 꼬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GM이나 LG엔솔이나 그 퓨처엠 이런 쪽의 어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큰 그림에서는 변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자, 작년에 미국 전기차 성장률 69%, 현재 올해는 한 59%, 10% 빠졌거든요. 역성장한 거 아니에요? 50%도 되게 그렇죠. 크게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기대치만 못하느냐? 그게 이제 보시면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서 스텔란티스나 이런 데서 연초 가이던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이만큼 팔아야지만이 벌금을 덜 낸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게 연비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 내연 자동차를 파는 회사들이 내연 자동차만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정 연비를 갖다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거를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기업 연비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 승용차하고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1년간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 연비가 규제 연비 기준을 충족 못하면 0.1마일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스텔란티스하고 GM 두 회사가 올해 물었던 게 4,760억 원을 벌금을 물었어요. 못 채웠네요. 네, 못 채워서. 근데 저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길을 쓰고 전기차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벌금을 낼 생각을 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차를 팔면은 예를 들어서 차를 5천만 대를 판다. 5천만 대 넘어가니까 1,000만 대를 판다 하면은 1,000만 대를 팔게 됐을 때 전기차를 얼마 이상 팔아야지 세금을 안 물 거 아니에요, 벌금을. 그러면 처음에 제시할 때는 전기차 우리 이만큼 팔 거야라고 제시를 하겠죠. 네. 우리 요만큼 팔고 벌금을 이만큼 낼 거야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이렇게 제시했고 제시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가 어필했었던 그 내용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주니까 전기차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모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건데요. 자, 2023년 연간 판매량 전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1,430만 대에서 1,377만 대로
줄였잖아요. 줄어들었네요. 근데 1,411만 대로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네,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네, 근데 내년 거를 보자 이거죠. 네. 내년도 거는 얼마나 부족해 있습니까? 1,800만 대.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시장에서 그 전기차 회사들이 우리 이만큼 올해 팔 겁니다라고 제시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못 맞추니까 생각보다 안 팔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거기에다가 좀 이쪽에 2차 전지 노이즈가 가장 컸었던 게 뭐냐면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네. 후보도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이 사람이 다시 출마하면은 뭐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IRA 폐지해버리고 맞아요. 뭐 네. 그런다고. 되돌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그 환경 관련 규제 이런 거 철폐하고 협약 탈퇴하고 그다음에 뭐 오일 생산 같은 거를 장려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법제화됐고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고 하원은 어찌어찌 통과할지 모르지만 상원이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 공장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미국에 돌아. 미국에서도 인디애나, 테네시, 오하이오는 이게 다 공화당 지역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조지아까지 합치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 내 배터리 셀 업체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민주당 지역구도 있긴 하지만 네. 공화당 쪽도 많아요. 그럼 물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저게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이나 SK가 자기 돈 들여서 갔을 경우에는 당할 수가 있잖아요. 100% 자기 돈이면. 미국에서 줄게 이리 와 해놓고 나서 막상 갔더니 대통령 바뀌었다고 안 돼. 맞아요. 그럼 안 되지. 저거 다 5대 5잖아요. 5대 5면은 몇 조 원씩의 돈들이 다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다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죠. 거기다가 저기와 관련돼서 고용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고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식의 어떤 얘기는 말 그대로 표심을 구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뒤집기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것도 실제로 주가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에요. 네. 이게 좀 잘못 알려졌거나 좀 과하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네. 안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년에도 전기차 쪽은 성장은 한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톤다운을 했던 이유가 이번에 UAW라고 해서 그 전미 노동자 조합 노조에서 그 3사들이 다 파업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그 F150이든가요, 그저 픽업 트럭 네. 그거 생산 너무 비싸게 해서 안 팔려가지고 지금 거기도 이제 파업의 자금난에 거긴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장 증설 타이밍을 조금 시차를 늦췄어요. 네. 뭐 그래서 25년 초를 25년 말로 늦췄다든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시차가 좀 늘어난 것뿐이니까 가야 할 길인 거. 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악화가 됐고 그래서 바닥 찍고 돌아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단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 두 번째는 톤다운을 각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G 엔솔에서도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LG 엔솔에서 또 톤다운을 해버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이 3사가 이렇게 어디랑 엮이냐면 GM하고 또 엮여요. 네. 그 GM이 우리 공장 조금 늦게 할 거고 그다음 내년 생산 판매 목표를 낮출 거고 해버리니까 같이 엮여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반영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수급이 꼬인 거.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키움에서 대출 불가 종목으로 이번에 잡힌 종목들의 대부분이 2차 전지 종목들이거든요. 같이 엮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Q는 그냥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나요? Q는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희망적인 얘기. 지금 10월 달에 양극재 네.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줄었어요. YOY도 줄고 MOM으로도 줄고 했는데 네.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양극재 업체들이 캐파가 크다 보니까 이 원재료 재고, 원자재 재고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데들이 그 재고를 축적을 할 때 보면은 뭐 금방 사가지고 금방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캐파가 크니까. 그러니까 비쌀 때 산 거잖아요. 양극재 쪽의 주 원료인 리튬 가격만 해도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한 거의 한 60% 70% 빠졌을 와, 건데 네. 그 연초에 산 것들 계속 소화가 되니까 이 소재 가격은 비싼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 양극재 가격은 기계적으로 배터리 업체에서 낮춰가지고 하니까 원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마진이 줄고. 맞아요. 그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업체는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엔솔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거, 연초에 샀던 건 얼추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그 탄산 리튬 기준으로 지금 그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중국 업체들이 보면은 생산 원가 수준이에요. 네. 지금 원가 수준. 그러니까 더 빠지진 않고 그것을 버티고 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재고가 음. 재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네, 줄고. 얼추 마무리가 됐다. 네,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재고 평가손이 확 줄어들었거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마진율은 더 악화는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배터리 판가도 10월 달에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게 유지만 돼주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악의 구간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내년에 생산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긴 얘기이긴 하지만 현재는 리튬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궁극적으로 IRA나 그 CRMA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재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자재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포스코 홀딩스가 그 점토 리튬도 얘기하고 뭐 저기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도 얘기나 호주 필바라 광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자체 리튬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당연히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일정 순간이 되게 되면은 완전 이제 분리가 돼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지금의 고통이 생각보다는 조금 되게 완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걸 안 쓰고 이쪽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프렌드 쇼어링 되어 있는 쪽 그쪽 걸 쓰게 된다 그러면 리튬 가격도 좀 오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쪽들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단기적인 건 아니고 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 지나고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국내 양극재 5개사의 그 캐파 전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양극재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지금 23년도에 18만 톤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 가면은 이게 34만 톤 됩니다. 오. 그리고 27년 가면 71만 톤 됩니다. 그러면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그럼 4년 동안에 4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리튬 가격 반등 나오고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그림 나오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LNF가 13만 톤인 게 27년 기준으로 44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10만 톤인 게 27년 기준으로 53만 톤인데 네. 회사에서 밝힌 건 여기 지금 85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밝힌 건 저거 100만 톤까지 지금. 이제 그리고 그만큼 시장을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27년까지 34만 톤, 코스모 신소재가 13만 톤. 근데 13만 톤이 아니라 저거 한 2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극재 쪽의 어떤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국내 업체들이 여전히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내 20대 그룹 가운데서요. 이 2차 전지, 네.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그룹이 몇 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4개 빼곤 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국내 20대 그룹이 와. 어떤 식이든 다 하거든요. 와. 그냥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바보냐고요. 거기에도 엄청난 석박사들이 있고 그렇죠. 이 산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왜 2차 전지 또는 그린 에너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이제 끝났어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하면 자동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통수단으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AM이죠. 그 도심 항공. 이건 일단은 공항에서 특정 네. 지역까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를 헬리콥터 띄워서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음. 이것도 배터리.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북유럽 쪽에서 지금 그 연안만 돌고 있는 여객선 피오르드 그 다는 거 그거 배터리예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지중해는 갇힌 바다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5년부터인가 이건 LNF IR 자료에서 네.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도 25년부터 이제 배 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배터리는 앞으로 실생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 요즘 보면 뭐 개가 무슨 뭐 경비도 쓰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뭘로 돌아갑니까? 다 배터리군요. 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 그린 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것들 네.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배터리예요. 그게 뭐 NCM이든 LNF가 됐든가, 저기 NCM이든 LFP가 됐든가. 그 시장들 자체가 지금 이미 다 배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엄청 큰 시장 내에서 이 양극재를 제대로 생산을 해내고 원하는 스펙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하게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을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이사님, 그 원자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에서도 저희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양극재나 이런 배터리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스코나 뭐 이런 쪽 포스코 그룹 같은 뭐 것들은 원자재 쪽도 좋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포스코 그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회사가 70년대 그 포항에 제철소를 세워놓고 나서요. 이게 2차 성장을 했던 거는 80년대 초반에 광양에 제철소를 세우면서 이익이 1기 대비해서 22배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철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잘 벌어요. 지금도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5조 원을 버는데 네. 문제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67만 원인데 지금 요즘 이제 주가 빠져가지고 이제 40만 원 와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철강 산업의 문제는 뭐냐면 돈은 고만고만하게 버는데 그 다음에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그 용광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쪽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갖추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 산업에서 성장 엔진을 갖다 붙일 경우에요. 주가들이 보통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요. 지금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90년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보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90년대 초반만 해도 디램 쪽 손해였었어요. 근데 디램이 폭발을 했잖아요. 네. 특히 IT 버블 이용해 가지고 디램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일본 기업이 망하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IMF 여파도 있었지만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게 32,000원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IMF 때. 근데 그게 2020년 넘어갈 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지금 그때는 액면가 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액면가 100원인데 지금 오늘 아마 68,500원 곱하기 50 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추 뭐 350만 원 돈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거는 전통의 그 가전 위주로만 이익을 보다가 반도체 쪽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때 휴대폰, 스마트폰 말고 그때는 이제 그 일반 휴대폰 그쪽 시장이 확 올라오면서 크게 성장했던 거거든요. 그런 궤적을 포스코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큰 용이 WTO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교역이 성장하고 할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업체들 때문에 조선 쪽에 발주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때 대한민국 조선주의 대표지 현대중공업 2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최고가 70만 원 찍었었습니다. 와. 자,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 위주로 내수 위주로만 살았던 회사인데 갑자기 중국 특수 중국인이 바르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몇백만 원 갔었잖아요. 그거. 네. 액면가 지금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5천 원일 때 2만 원 뭐 2만 원이 안 됐었던 주식인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폭등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FNF라고 하는 회사 옷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다가 MLB 브랜드니 뭐니 이런 거 나가면서 주가 제가 그 회사 투자했었던 사람이니까 10,000원대 샀었거든요. 15,000원에. 네. 3만 원 넘어서 가지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몇십만 원 갔었어요. 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건 성장 엔진이라는 게 같은 사업을 해도 시장을 하나 뚫어낸 거였잖아요. 그거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게 폭발을 하면서 밸류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주가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성장 엔진이 뭔가가 장착이 되면 요즘 라면 보세요. 한국인만 먹던 라면들이 뭐 불닭볶음면 뭐 해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맞아요. 글로벌화됐죠. 네 농심 보십시오. 네, 농심도. 오리온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같은 제품을 새로운 마켓을 뚫어내면서 폭등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100%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뭐 100% 성공한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 기상이변 뭐 얼마 전에 저 살고 있던 데도 막 갑자기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의 어떤 기상이변이 심한 이런 구조는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런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이 많아요. 네.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을 늘려가면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불황이 됐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은 저는 뭐 좋게 봅니다.